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번 주에 많은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들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상방인지 하방인지, 반대로는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주요 아주 중요한 글로벌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큰 지표 중에 하나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비심리 지표 등 많은 경제지표 발표에 이어서 그 결과값이 결국에는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라든가 혹은 주식시장까지 이 향방에 결정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우선 먼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글로벌 발표 일정 중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다음날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까지 바로 발표가 되죠.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자, 연준의 금리 정책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바로 다음에 발표하는 PPI까지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한들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많은 이들이 FOMC만 바라보고 있는데 FOMC만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여기에 제가 그토록 계속해서 왜 파월을 신경 써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도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향방에 따라서 갈림돌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이번 주는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끼칠 바로 CPI와 PPI, 반대로 말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많은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도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와 주요 기업의 실적들도 발표가 되는데, 특히나 지금 나스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미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도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코인시장의 영향도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왜 연관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시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커플링 현상이 되느냐 혹은 미증시와는 다르게 디커플링 현상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여기 향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은 향후에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정책에 따른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짓는 주가의 방향성이 앞으로 미래에 선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첫 번째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를 비롯한 그 외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과 기업의 나스닥의 실적들. 자,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왜 중요하냐면은 2월달의 물가 흐름을 가늠할 핵심적인 자료들과,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연준에서는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물가 압력이 높을 것인지 완화가 될 것인지, 혹은 경제 상황이나 거시경제에 따라서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러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업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에 혹은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경제지표와 암호화폐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코인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한들 이러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향후에 미래에 대한 일정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FOMC에서 나중에 금리를 인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던 게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 코인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엄청난 호황장이 옵니다. 호황장이 오면 다 같이 이렇게 랠리가 펼쳐지면서 날아갈 텐데, 결국엔 그것을 포커스로 두고 지금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고 있는 양쪽 시장,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부동산 시장도 있겠죠. 금리가 낮아져야지 집을 살려고 할 거고 대출도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이자 부담도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모든 호황장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코인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계속해서 높고 혹은 하락 변동성이 많잖아요. 여기 결과에 따라서 또 반대로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도 결국에는 암호화폐 업계나 비트코인 시장에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나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국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고 실적 발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이죠, 한마디로. 자, 여기에서 미국 정부에 하나의 악재가 있다면은 관세 정책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 정책에 계속 이어지거나 혹은 왔다 갔다 말이 바뀌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경제는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고요. 이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뭐예요? 시장에 안 좋은 하락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정부의 셧다운이나 데드라인 이런 게 가장 리스크가 있고, 자 지금도 여기 나오겠지만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 즉 트럼프의 입이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 우리 1기 때도 그랬잖아요. 예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정책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을 바꾸고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 2기 때도 말을 계속해서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말을 뱉었다고 해서 그것을 곧대로 믿으면 안 되고 계속 포커스를 맞춰놓고 지켜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예요? 경기 둔화. 이것은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바톤 터치를 해서 암호화폐 코인 시장도 하락장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일정과 더불어서 연준의 예산 처리 마감 시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에서 셧다운 할까, 즉 폐쇄를 할까, 이러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해서 받을 전망이니 여기에 당연하게도 암호화폐 코인 시장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앞으로 놓고 봐야 될 체크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나오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을 했었고요. 미증시 박살 났었고,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나 같이 박살이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미증시를 보면은 어때요?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고, 애플이며 엔비디아며 많은 여기 반도체들 다 보이시죠? 전부 다 폭락 현상 나오고 있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등등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폭락장을 맞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마이너스 15%. 지금 뭐 몇 달 사이에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더 내려갑니다. 지금 이거 저점이라고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가는 큰 코가 다칠 수 있고,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일단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저점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방금도 말했겠지만 트럼프의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관세 정책, 여기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는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되고, 지금은 현재 미증시나 암호화폐 코인 시장도 파랗게 질려버린 하락장을 맞고 있는 시장이지만 월가 측에서는 강세론자의 역발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해요. 지금이 뭐 매수 적기다, 지금 저점이다, 사야 된다, 이런 소식들이 많긴 한데 저는 아직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러다가 항상 뭐예요? 개미들만 당했죠. 개인 투자자들만 더 손실을 입고, 여기에 물려있던 기관 투자자라든가 많은 세력들은 개미, 즉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도망가는 항상 그러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진 아직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저점 매수로 보기에는 불확실성하다. S&P 500이라든가 나스닥도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고, 여기 1분기 경제 위축이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이어질지 말지는 앞으로 지표 발표 일정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번 랠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비트코인도 뭐 11% 혹은 뭐 다른 알트코인들, 뭐 리플 같은 경우엔 30% 넘게 폭등이 나왔고,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 75%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어때요? 금세 다시 이 장대 항봉을 먹어 삼키고 하락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음봉을 삼키고 저점 이탈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5% 상승했지만 여기서 14% 넘게, 한 20% 넘게 오히려 더 뱉어내면서 큰 손들 물량 빠져나가고 줄줄이 그냥 계속 하락을 하는 이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은 일단 트럼프의 입이 달라져야 돼요. 거기에는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특히나 관세 정책의 말을 바꾸는 성향, 스탠스, 여기에 많은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지표에 따라서 또 트럼프의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날 36% 상승했었는데 이미 다 뱉어냈죠. 여기서 폭등이 나왔지만 이거 다 뱉어내고 이미 음봉으로 전저점 이탈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엄청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A다 75% 상승했지만 거의 여기 밑꼬리 시가까지 전부 다 내뱉는 그러한 하락 스탠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을 투자를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 한들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경제 지표, 거시경제를 무조건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동향은 제가 봤을 땐 이러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거기에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또 발표가 될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이은 관세 정책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인풋과 아웃풋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할 것이니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과 시장의 향방 그리고 많은 세부적인 이러한 지표 일정들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향방까지 결정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가장 중요한 CPI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많은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들 많이 나오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반대로 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이거 장대 양봉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하락할 거야 이건 또 아닐 거고요. 분명 반대로 급등해서 상승할 거야 기준봉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초보자분들께서는 가장 힘들어 할 겁니다. 왜? 초보자분들은 이러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이나 특히나 대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변화되는 정책이라든가 이 경제 상황을 아마 처음 겪으셨을 거예요. 아마 4년 내가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투자한 지 4년도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시장 처음 겪어보셨을 거고 적어도 한 6년에서 8년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대선이 두 번째이실 텐데 혹은 뭐 시기 잘 맞았더라면은 3번까지도 됐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전과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즉 운전을 하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세력들의 핸들링이 즉 세력들이라고 말하면은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 급등시키고 급락시키는 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세력들이 연령대가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심리, 예전과는 다른 행보, 예전과는 다른 스탠스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들이 이제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영악해지고 똑똑해진 만큼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 즉 주포들도 똑똑해지고 영악해지고 영하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 경제지표와 거시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 또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본계좌는 비트코인의 롱을 잡고 있지만 지금 부계좌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방으로 숏을 잡고 있고 56만 불 약 8억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3-4주 전에 제가 이더리움은 숏을 잡아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계좌 제 비트코인 계좌에서 비트는 롱을 잡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절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고 지금 P&L 보시면 아시겠지만 56만 불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본계좌인 비트코인의 롱을 잡고 있는 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살 거야 매집할 거야 매수 스탠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지금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지표라든가 스탠스가 갑자기 바뀌면은 언제든지 저는 익절을 하고 비트코인을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다른 코인들, 다른 알트코인들을 더 물량 매집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만의 객관성,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여러분들만의 매매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포지션을 맞추시려고 막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끔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저를 따라 하셔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은 결국에는 뭐예요? 버는 사람만 벌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만의 생각과 저만의 객관성, 저만의 기준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확실한 데이터로 저는 이렇게 그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말은 잘해요 누구나. 근데 결과로 증명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본계좌나 부계좌
직접 은행으로 출금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몇 번씩이나 유튜브 가도 있고요. 그만큼 제가 진짜 실계좌 혹은 실시간 매매, 여러분들이 지금 3년 동안 제 유튜브 보셨으면은 구독자 수 지금 6만 명인데 많은 분들은 아마 저의 매매 스타일이나 어떠한 경험치나 노하우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보다는 잘 공부도 하시고 메모도 하셔서 조금 곱씹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투자의 계좌에도 많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